네, 안녕하세요. 성정중학교 2학년 친구들. 오늘은 3-1단원 담화의 개념과 특성 마지막 4차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맨 앞부터 담화의 개념부터 천천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담화란 무엇이었죠? 그렇죠. 담화란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였어요. 발화란 또 무엇이었죠?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낸 것을 발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4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말하는 사람인 화자, 듣는 사람인 청자, 그리고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말, 내용, 그리고 말하는 배경, 맥락, 이렇게 4가지를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황 맥락과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맥락, 이렇게 해서 2가지의 맥락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담화의 구성 요건 2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통일성이었어요. 발화들의 문장이 내용이 담화의 주제를 향해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가 담화의 요건 통일성이었어요. 그래서 통일성은 내용상의 긴밀함을 의미하고요. 응집성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과 관련한 구성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형식상의 긴밀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을 활용하면 응집성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담화의 특성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담화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쵸? 무엇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맥락에 따라 바뀐다. 또한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춰야 한다라는 2가지 특성 반드시 알아두세요. 통일성과 응집성이 담화의 구성 요건이고요. 그리고 담화의 의미는 고정이 안 돼 있고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 안에 상황과 사회문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맥락 안에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있는 거지 상황 속에서라고만 쓰면 조금 부족한 설명이기 때문에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고 알아두세요. 자, 지시 표현은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를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 저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지시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쵸? 또한 접속 표현이라고 해서 앞 내용과 뒷 내용을 아주 긴밀하고 끈끈하게 연결하는 여러 가지 접속사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여러분들이 이 접속 표현의 의미 관계를 반드시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나열 관계, 게다가 더욱이 또한은 뒷내용이 앞내용에 첨가되는 내용을 설명하니까 첨가 관계.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은 앞뒤 내용이 반대되기 때문에 대립 관계.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는 앞에 원인이 쓰이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쓰이고 그 다음에 결과가 쓰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환. 그런데 한편은 A에서 B 접속사를 두고 A에서 아주 새로운 내용이 등장할 때, 그럴 때 그런데 한편을 써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준다 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자, 바로 전 시간에는 우리가 맥락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는 상황 맥락이었습니다. 상황 맥락은 장면 자체와 관련된 맥락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상황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담화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 맥락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는 무엇이 있었어요, 여러분? 화자와 청자의 관계, 또 시간과 장소, 마지막 화자의 발화 의도나 목적, 이런 것들이 상황 맥락을 구성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 어떠세요? 라고 하는 같은 내용의 담화가 병원에서 일어나는 건지 미용실에서 일어나는 건지 또 미용사가 말하는 건지 의사가 말하는 건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또 사회문화적 맥락은요,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관습과 관련된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 맥락보다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쌓여온 역사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에 따라서 담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회적 배경, 공동체의 가치, 신념, 문화 이런 것들이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봤고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교과서 123쪽 펴주세요. 123쪽. 교과서 123쪽을 보면 상황 맥락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잠깐 영상을 멈추고 123쪽부터 125쪽에 3번까지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풀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지금 몇 시니? 그랬더니 아이가 9시 30분입니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그죠? 뭐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담화에서 선생님이 당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몇 시니의 의미와 관련지어서 말해보래요. 아이들아, 지금 몇 시니는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래서 상황 맥락에 속하는 담화라는 걸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지금 몇 시니 했더니 이 아이가 지금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현재 시각을 물어보는 건 줄 알고 9시 30분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당황하신 까닭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께서 학생이 늦게 온 것을, 그치? 선생님은 혼내려는 의도였잖아요. 그쵸? 학생이 늦게 온 것을 꾸짖는데 근데 학생이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선생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간을 말했어요. 그쵸? 시간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위 담화의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학생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상황 맥락을 한번 그러면 제대로 분석해 볼게요. 자, 여기 만화의 상황 맥락을 분석해 보면 아까 선생님이 상황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 3가지 뭐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화자와 청자의 관계, 또 그렇죠. 시간과 장소, 마지막으로 의도나 목적, 봐라 의도나 목적 이런 것들이 상황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 만화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화자와 청자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그렇죠.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죠. 사제 관계입니다. 자, 시간과 장소는 9시 반에 지금 어디예요? 학교, 그렇죠. 교실에 해당하겠지요. 의도나 목적, 선생님의 의도는 어떤 의미로 지금 몇 시니? 라고 말을 한 걸까요? 그렇죠. 학생을 혼내려는 의도예요. 학생을 혼내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맥락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맥락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학생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선생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늦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선생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실제 대화, 담화를 할 때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맥락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대답을 나에게 듣고 싶은 건지를 생각하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러면 지금 몇 시니? 이 말이 다른 상황 맥락에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선생님이 많이 하는 말인데요. 새벽까지 유튜브를 보는 동생에게요. 선생님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 지금 몇 시니? 이렇게 말하는 상황, 새벽까지 유튜브를 보는 동생에게 말하는 상황. 이때 의미는 지금 몇 시니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만 보고 빨리 자라. 이런 의미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 시계가 고장나서 아버지께서 시계가 고장나서 맞출 때 여러분들한테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럴 때는 현재 시각을 확인하는 의미겠죠. 지금 정말 몇 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화자청자의 관계나 아니면은 의도나 목적,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바로 지금 몇 시니 이런 거와 같은 담화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딱 담화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맥락인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대화를 살펴보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의사소통에 관해 생각해보세요. 다음에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이에요. 두 번째 맥락 나왔네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영국에서 온 줄리엣은 한국어를 잘하는 편이지만 가끔 말뜻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얼마 전 낮에 혼자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잠깐 물건을 전하러 오신 적이 있었다. 차 한잔 드릴까요? 괜찮아요. 아, 네. 저녁에 시어머니가 돌아온 뒤 낮에 어머니 친구분께서 잠깐 오셔서 이거 주고 가셨어요. 응, 친구에게 들었다. 그런데 마실 것도 안 줬다고 친구가 조금 서운해하더라. 손님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아, 친구가 그렇게 말해서 그랬구나. 그런데 밑줄 손님이 괜찮다고 말해도 한 번 더 권하는 게 좋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어떠한 문화와 관련돼서 줄리엣이 실수를 한 건데요, 여러분. 줄리엣은 과연 어떤 실수를 범한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한 번 더 권해야 진심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풍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줄리엣은 손님이 괜찮아요 라고 한 말을 어떤 의미로 이해했나요? 그렇죠. 진짜 차를 마시지 않아도 괜찮다. 차를 마시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거절의 의미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줄리엣이 손님의 말에 담긴 의도로 파악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화가 있죠. 예의상 한 번쯤 거절하는 문화가 있는데 꼭 이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거절하는 문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바로 겸손하고 배려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예의상 한 번쯤 거절하는 문화가 있는데 줄리엣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줄리엣은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못해서 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줄리엣과 손님이 각각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했다면 어떻게 말해야 했을지 생각해보세요. 먼저 줄리엣의 입장에서 좀 이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한 줄리엣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님이 괜찮다고 해도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차 맛있는데 드시고 가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한 번 더 차를 권하였을 것이다. 그쵸? 줄리엣이 입장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손님의 입장이라면요, 여러분, 외국인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에게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줄리엣이 우리나라의 언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음을 고려해야겠죠. 우리나라의 언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음을 고려해.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떨까요? 고마워요. 한 잔 주시겠어요? 고마워요. 한 잔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쵸?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줄리엣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음을 고려해서 고마워요. 한 잔 주시겠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만 여러분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쵸?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회문화적인 맥락은요, 나라와 나라의 문화 차이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세대 간에도 문화 차이도 있고요. 심지어 성별 간의 문화 차이도 있어요. 남자는 뭔가 직설적인 언어 문화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뭔가 조금 돌돌 빙빙 우회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러한 섬세한 언어 습관이 있죠. 뭐 남녀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세대 차이, 성별 차이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언어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도 사람들의 언어 특성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충청도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거절을 먼저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충청도 사람한테 선물을 주면 고마워요 이렇게 안 받고 됐슈 뭐 이런 거 주고 그래요 이러잖아요. 그쵸? 2번 이상은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안 받을 거야? 진짜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아유 그래 그럼 한번 써보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엄청 고마운데 그걸 덥석 받으면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랑 경상도 사람이 만나면은 대화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뭔가 지역 간의 언어 차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청도 살고 있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에게는 2번 이상, 3번 이상 이야기를 해줘야 그게 진심이라고 느끼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생략하고 5월 15일에 스승의 날에 아니면은 5월 8일 어버이날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상에게 편지를 쓰는 걸 집에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3-1단원 프린트 보면서 끝낼게요. 3-1단원 프린트를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나서 푼 다음에 이 영상을 들어주세요. 첫 번째, 자, 빈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담화의 개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 자,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낸 것이 바로 발화고요. 담화의 구성 요소 4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 거예요. 화자는 말하는 사람, 청자는 듣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말 내용이고요. 담화가 이루어지는 배경, 맥락. 담화의 구성 요건 2가지. 첫 번째는 통일성이고요. 이거는 바로 내용상의 긴밀함이다. 그래서 발화의 내용이 담화의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응집성이에요, 여러분들. 응집. 너 어디야? 응집. 이렇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응집성은요, 형식상의 긴밀함이에요. 담화를 구성하는 발화들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그래서 응집성을 높이기 위한 표현 2가지 뭐가 있었죠?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이 있었죠. 이, 그, 저 이런 말이 들어가면 지시 표현, 그리고 더욱이 또한 같이 접속사는 접속 표현. 마지막 담화의 특성, 담화는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추어야 한다. 담화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무엇의 속에서 결정이 된다. 상황 아니고 상황보다 더 큰 개념인 맥락 속에서 결정이 된다. 알아야 돼요. 다음 페이지 응용 표현 한번 볼게요. 2 여학생이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 옆에 놓인 큰 가방을 하나 봤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저들이 뭘까요? 그렇죠. 그들이 앞에 쓰인 내용을 지시하는 거고요. 저들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대상 그리고 화자청자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려고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엄청난 현금이 들어있었다.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평소 꿈꾸던 세계여행을 가고 싶었다. 땡땡땡 그들은 경찰서로 갔다. 무엇일까요? 그러나죠. 왜냐하면 앞내용과 뒷내용, 세계여행과 경찰서가 반대,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넘어가서 경찰서로 갔다. 땡땡땡 돈을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니 더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뭘까요? 왜냐하면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요 인과관계의 어떤 접속사예요. 그래서 앞에가 결과고요. 뒤에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경찰서로 간 원인이 바로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접속 표현이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랑 선생님 이거랑 다른 이유가 이 밑에 있는 게 추가됐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추가를 했습니다. 좀 이따 필기해요. 자, 밑에 있는 지시 어쩌고저쩌고 요거는 시험 문제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면 품사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기해 놓을게요. 이것 그것 저건 여기 거기 저기는 지시 대명사. 그다음에 이그저 이런 그런 저런은 지시 관형사. 이리그리저리는 지시 부사.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뭐뭐 하다가 붙으니까 이건 지시 용언이 됩니다. 자, 이는 누구랑 가까이 있는 거라고 했죠, 선생님이? 화자와 가까이 있는 거라고 했죠. 이 애플패스 좀 보라. 이렇게 그는 화자보다는 청자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니터 너무 멋진데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눈에서 보이지 않는 대상. 아, 그때 그 여자 정말 멋졌어. 이런 식으로. 저는 화자청자로부터 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눈에 꼭 보이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자, 접속 표현 요거 하나 추가했는데요. 여러분 프린트 빈칸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는 무슨 관계라고 하면 좋을까? 앞 내용과 뒷 내용이 그리고로 연결이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나열 관계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게다가 더욱이 또한 앞 내용이랑 뒷 내용 사이에 게다가 더욱이 또한이 들어가면요. 뒷 내용이 앞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달달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게다가 달달한 음식 중에서도 굉장히 씁쓸하기도 한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뭔가 선생님 달달한 음식 중에서도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걸 추가적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 첨가해라고 할게요. 첨가 관계. 그 다음에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은 앞뒤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 그쵸?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디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 자, 이런 거는 대립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는 얘들아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청정중학교 친구들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따라서 이번 중간고사 결과가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원인이고요. 중간고사 잘 볼 것으로 기대되는 건 결과죠. 원인과 결과, 인과 두 글자면 뒷글자를 따서 인과관계라고 해요. 마지막, 그런데 한편은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앞의 내용과 뒷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때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대립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저번에 이야기한 거죠. 오늘 데이트를 했어요.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말이 방향이 갑자기 확 달라질 때 이거를 전환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가지를 꼭 필기를 해주세요. 영상 멈춰놓고. 자, 그러면 넘어가서 목표학습 때 해볼게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써보래. 어떠세요? 라는 상황 맥락이죠. 옷가게에서 어떠세요? 라고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사이즈가 어떠세요? 옷이 마음에 드세요? 사이즈는 어떠세요?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엄마와 딸이 요리를 하며 대화를 해요. 딸에게 엄마가 엄마 어떠세요? 라고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간이 잘 맞으세요? 아니면 식감은 괜찮으세요? 그쵸? 맛있나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황 맥락은 담화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겠죠. 담화는 하자의 청재 관계, 상황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 3가지예요. 시간과 장소, 그 다음에 발화, 의도나 목적,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담화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 자체와 관련된 맥락을 그래서 우리가 상황 맥락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거 이 장면과 관련된 맥락을 정리해보세요. 얼마 뒤면 추석인데 큰 집에 갈 거고 나는 임진각에 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았고요. 우리나라 특성상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으렴 이렇게 먼저 겸손하게 표현하는 문화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둘 다 우리나라 추석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겸손한 문화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 담화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 공동체의 가치 그리고 신념, 문화에 따라서도 다르게 해석된다. 그래서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는 상대방을 그렇죠. 배려해야겠지요. 또 우리나라와 다른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우리만 노력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도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서로 노력을 해야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2단원, 3-1단원 담화의 개념, 특성, 프린트까지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3-2단원 내용 배울게요. 수고 많았어요.